책 이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처음 한 10년 전에 첫 책을 냈을 때는요, 이 책 100만 부 나가는 거 아닌가 하고 막 괜한 걱정도 하고, 그러면 이게 얼마를 버는 거야? 막 계산기도 두들겨 보고. 그 뒤로 10몇 권의 책을 내서 요즘은 책 나오면 나왔나 보다 하고 이제 다음 책 내야지 하고 마음에서 이제 내려놔요. 책이 출간될 때 내려놔요, 마음에서. 그래서 요즘은 너무 이 책을 내는데 그냥 익숙해져서 저도 좀 예전 같은 마음은 아닙니다만, 이 책은 또 그러면서도 책 나올 때마다 또 은근히 기대하는 건 있어요. 혹시 대박?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한 번도 안 돼서 그냥 마음 요즘은 진짜 비우고 있습니다만, 이 책만큼은 좀 많은 국민들이 보셨으면. 지금 정권 바뀌었고 대통령께서 지지도가 높죠. 그러니까 많이들 만족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전 대통령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부분 또 위로받으시고 너무 좋아요. 다 좋은데 저는 좋다고 정신 풀지 말자는 거예요. 정신줄 잡자. 국민이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 정치인들은요, 국민을 착취하는 방향으로 항상 돌아섰습니다. 모든 역사의 매 순간. 국민이 깨어있기를 포기하는 순간 금방 이 국민의 삶은요, 바로 이 착취받는 삶으로 바뀝니다. 지금 깨어 계셔야 되는데 이 잠깐의 승리에 도취돼서 지금 너무 양심 정치가 아니라 뭔가 팬심 정치로 가고 있어요. 저는 주권자로서의 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린 주권자다. 나라를 맡겼으면요, 이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 다스린지 철저히 감시해야 할 주권자인데, 주권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올바른 비판을 못하고 그냥 팬심으로 충만해 계시면 이 팬심 정치는 절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만 정치인도 깨어나는 거예요. 국민이 냉정히 보고 있어야 정치인이 깨어납니다. 우리가 촛불전국 거치면서 배운 것도 그거죠. 국민이 깨어나니까 진짜 정치인들이 조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누리셔도 좋고, 지금 충분히 위로받으실 만해요. 고생하셨는데 여기서 정신을 한번 다잡자는 주장을 제가 하고 싶은, 지금 다시 한번 다잡자는, 근데 막연히 다잡자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다. 우리가 주권자라는 자각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정신을 다잡고 이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목을 갖추자 이겁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좀 글이 짧은 글은 아닌데 최대한 짧게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책 있으시면요, 107쪽 같이 보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때도 대선에 임하면서도 제가 이 강의 올렸지만 지금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 없으신 분은 들으세요. 대한민국 민주시민에게 고함.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주권은 주인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공동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만큼 나도 주인인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인류에게 국가가 생긴 이래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국민이 주권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국가가 생긴 이래 주권은 국민한테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죠. 모르고 살았는데 나한테 권력이 있었잖아 라는 걸 자각하게 된 거죠. 근대 사회에 오면서. 그래서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민심이 천심이라고 한 겁니다. 천심이 뭐냐면요, 동양에서 천심이라는 거는 임금한테 너가 천자해라고 허락해주는 그 하늘의 명령, 그게 천명이고 그 마음이 천심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란 말은요, 왕들이 나를 왕자리에 앉혀준 거는 국민이다라는 그 자각을 하라고 신하들이 민심이 천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 어기면 당신 그 자리 쫓겨나요라는 경고입니다. 주로 그 경고용으로 썼다고 해요. 민심이 천심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얘기는요, 국민한테 주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식 표현입니다.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세종대왕이 이 말을 많이 하셨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그러니까 늘 백성의 뜻을 살펴야 된다. 하느님 뜻 살피듯이. 주권, 권력이, 이 얘기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민한테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뭐라고 했냐? 왕권은 인민에게서 나온다. 서양
고대에도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국가라는 게 생긴 이래로 그 주권은 항상 국민한테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거를 속여서, 권력이 사실은 주권이 있는데 속여서 정치를 해먹던 시절이 있었던 것뿐이지 이건 당연한 얘기다. 역사 이래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등을 거쳐오면서 국민의 국가의사의 결정권,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권이 결국 주권입니다. 그건 주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 분 한 분이요,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투표하지 않으면요, 그 투표의 결과는요 왜곡됩니다. 뭐냐면 이 나라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득이나 좀 보자 하고 우리가 사리사욕으로 투표할 때는요, 여러분이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 투표하신 게 아니거든요. 즉 뭐냐면 나한테는 손해가 가더라도 이 나라에는 이게 이득이겠다라고 해서 결정할 때 여러분이 주권자로서 결정하신 건데, 보통은 우리 집값 올려주려나? 우리 집 앞에 뭐 길을 내준다더라. 그럼 그 사람을 찍어주자. 이거는 나라의 주인으로서 결정한 건 아니죠. 한 개인으로서 결정한 겁니다. 내 개인한테 이게 이득이다. 자, 그러니까 주권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제대로 주권자 되기가 어려워요. 주권이 뭔지 아셨죠? 나라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력이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권력인데, 그 권력의 행사를 예전에는요, 정치인들이 그대들한테 주권이 있다는 얘기를 안 했죠. 되도록 안 하면서 주권이 우리 군주한테 있다, 아니 우리 귀족들한테 있다 하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근대 사회에 오면서 민주주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 사회에서 모습을 갖추면서 알았습니다. 자각이 왔어요. 나한테 권력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일제 거치면서 식민지에서 바로 해방돼서 민주국가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세워놨더니 국민들한테 이런 자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각하는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내가 주권자라는 자각이요, 스스로의 체험으로 이렇게 내재적으로 확립되는 그런 경험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촛불 전국 이런 걸 거치면서 대통령도 우리가 인정할 때만 자리를 지킬 수 있구나, 이런 역사적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민주시민이 되는데 중요해요. 이 주권을 실감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이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 겪은 우리의 경험이 올바른 방식으로 개념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겪은 경험을 올바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그럼 이해하면 그건 엄청난 보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체험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체험에 대한 합리적 설명, 그 이해까지 결합될 때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명상하다가 마음 좀 고요해졌다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물건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까지 이해까지 해야 깨달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순히 이 민주사회를 산다고 해서 우리가 체험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체험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은 최근에 민주주의를 크게 체험하셨어요. 겪으셨어요. 그런데 쉽게 또 다시 그 체험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지혜, 이해를 끌어내지 못하고 통찰을 끌어내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있다. 그게 너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 주권의 경험, 그리고 주권의 이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그동안 역사 속에서 제약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만큼 착취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류는 공동체를 이룬 이래 국민들의 자발적인 주권 행사를 통한 권력의 양도에 의해서만 정부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살았어도요, 정부 권력은 국민이 허락하는 한 만큼만 항상 이 국민한테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이 항상 허락한 만큼 정부는 권력을 누렸었다, 행사했다. 이건 중요한 어떤 관점입니다. 정부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국민들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양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부가 지닌 권력은 오직 국민들이 부여한 것이고, 국민들이 그 권력을 권력층들한테 부여할 때, 권력자들한테 부여할 때 그
갖고 있던 그 힘이 주권인 겁니다. 주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정 권력을 양도해 주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정부에게 그런 큰 권력을 준 것은 오직 양심의 명령을 구현하라는 암묵적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동서고금 막론하고요. 국가가 존재하고 국민이 국가의 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했던 것은 국가가 양심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믿음인 거고, 그리고 암묵적인 합의인 거죠. 그 권력자들과의 합의인 겁니다. 따로 이런 합의서를 안 쓰더라도 국민이 국가 권력에 복종한다는 것은요, 이미 합의를 본 겁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을 어디다 써야 된다고요? 예,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즉 양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명령을 구현하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이 양심의 명령이라는 건 공익을 위하는 보편적인 의지, 루소가 말한 보편의지입니다. 공익을 위하는 보편의지, 이게 양심의 명령입니다. 이 양심의 명령에 부합하게, 양심법에 부합하게 권력을 써라, 이렇게 국민과 이 권력자는 합의를 본 거라는 거죠.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이런 진실을 간파하고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구현되는 사회를 이상사회로 보았고, 항상 모든 이 철학자들은요, 국민 전체가 지닌 보편적 양심법을 실정법으로 잘 표현하고, 이게 입법권의 행사입니다. 권력자들이 지금 국민이 양도해 준 권력을 가지고 해야 될 짓이 뭐냐? 입법권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양심법에 부합하게 실정법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지금 국회의사당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국민의 양심에 맞게, 즉 국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게 법을 짜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법부터 엉망이니까 그 법대로 판결하니까 판결도 엉망이죠. 여러분 지금 TV 볼 때마다 판결이 엉망이라고 외치시는데, 판사들은요, 변명할 게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들은. 그분들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그 눈길은 어디로 가야 돼요? 판결이 마음에 안 드시면. 지금 국회로 가셔야 돼요. 국회에서 법을 엉망으로 만들면요, 판사들은 그 법에 의거해서만 판결합니다. 판사들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요, 법이 바뀌면요, 판사들의 판결은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 같으면 이거 다시는 감방에서 못 나올 죄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심신미약이다, 뭐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해서는 터무니없는 가벼운 어떤 처벌을 받는 경우 많이 보시죠. 이거 보기 싫으시면요, 심신미약이면 감형된다. 좋다. 대신에 그 범죄에 대해서 한 300년 때려버리면요, 감형돼봤자 200년 못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법이 바뀌면 돼요. 우리랑 판사들이랑 멱살 잡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바뀌면요,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해결돼요. 그럼 결국 이게 입법의 중요성,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잠깐 드린 거예요. 두 번째, 권력자들은 뭘 해야 되냐? 행정권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그 양심적으로 만든 법을 양심적으로 집행하는 데 그 권력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권을 양도해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판사들한테 사법권을 양도해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양심에, 지금도 헌법에 나오죠. 법과 양심에 의거하여 판결해야 됩니다. 양심에 의거하여 법으로 심판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정부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도 알고 있고, 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지만 그 얘기를 들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했습니다. 당연하다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건 지당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하지만 구현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들 옳다고 하면서도 권력자들이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만 잡으면요, 자기들 위주로 악용하고 있는데, 법을 만들 때도요, 있는 사람들 위주로 법을 만듭니다. 있는 사람들은 이 범죄가 발각돼도 처벌 안 받을 수 있게 장치를 자꾸 만들고 있어요. 국민들 배려 안 해줍니다. 없는 사람들은 별로 감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클레임을 걸어도요, 있는 사람이 거는 게 무섭지 없는 사람이 거는 건 무섭지 않아요. 뭐 소송해보든가 대형 로펌 끼고 가면 여러분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들만 봐주고, 힘 있는 사람들만 봐주지, 사람이 양심 떼고 접근하면 이런 방식으로밖에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양심이에요. 그게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도 양심이고, 바로잡을 수 있는 힘도 양심에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얘기하지 않는 정치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하냐는 거죠. 얼마든지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꼼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양심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볼 때 정치란 오직 국민의 진정한 대변인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민 전체를 위하는 양심의 명령에 따라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심판하는 것, 이거 말고 우리가 다른 어떤 걸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국민 전체를 위하는 양심의 명령을 저버릴 때 그 권력은 어떤 정당성도 없게 됩니다. 즉 권력이 양심을 버리는 순간 탄핵도 당하고 심판도 받고 처벌도 받는 겁니다. 국민한테 버림받는 순간, 국민을 위하지 않는 순간 그 정부는 이미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소환이 없어요.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뻘짓할 때 소환하는 지금 제도가 헌법부터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 갖춰야 됩니다. 국회의원 소환 문제. 헌법에서부터 이게 갖춰져야 돼요. 분명히 개헌할 때 이런 내용들이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당하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소비자로서 소비자 주권도 못 챙기실 때 많죠. 가르쳐주지도 않고 아는 사람들끼리 착취해서 해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저희가 자꾸 해야 되는 게 당신한테 그런 힘이 있어라고 자꾸 얘기해 주지 않고 서로 우리 같은 국민들끼리 같은 주인들끼리 서로 얘기해 주지 않으면요. 금방 이 사회는 부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 우리가 꼭 알자, 명심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민심이 떠나면 천명도 떠난다라고 했고 민심을 잃은 군주는 천하의 왕따다. 이건 맹자가 한 말입니다. 천하의 왕따다. 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왕따지. 천하의 왕따지 왕이 아니다. 왕은 민심을 대변할 때 왕이거든요. 민심을 돌볼 때 왕이기 때문에 그냥 왕따다. 이게 맹자가 한 말이에요. 이런 게 동양에서 정치론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시민들이 먼저 각성하여 스스로 자기의 양심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양심 정치 바라시죠? 그럼 여러분 삶부터 삶에 양심을 도입하세요. 여러분 삶을 양심적으로 꾸리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입법자가 되세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삶의 법칙이 양심법을 지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욕심의 법칙을 지키십니까? 내 이익만 되면 뒤통수도 치자라는 법칙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이익이 되더라도 양심에 어긋난 짓은 하지 말자라고 살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입법자가 되는 겁니다. 상권 분립이요. 여러분 개인한테도 똑같아요. 양심법을 여러분 삶에 일단 그 원칙으로 세우셔야 돼요. 법칙으로. 두 번째, 양심법에 의거해서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욕심 무시하시라는 게 아니라 욕심이 남을 해치는 지경까지 안 가게 잘 관리하시며 사시라는 거죠. 양심으로 욕심을 경영합시다. 세 번째, 여러분 사법권을 여러분 삶에 행사해 보세요. 정당하게. 여러분이 양심법 어겼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심판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주인이죠. 그런 주인들이 모였을 때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상권 분립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부터 양심 지킵시다. 양심을 지키지 않느니 국민의 전체 이익을 무시하는 이는 참된 주권자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면서 어떻게 다른 국민들의 그 이익을 무시할 수가 있죠. 이 나라의 주인이면서. 다른 사람 이익까지 돌아보는 그런 양심 지킴이가 됩시다 하는 거고요. 욕심의 명령, 그런 개별적인 의지, 보편 의지가 아닌, 모두를 위하는 보편 의지가 아닌 개별적인 의지는 결코 국민의 보편적인 뜻이 아닙니다. 개인적 욕심만을 중시하는 사람은 진정한 주권자가 못 됩니다. 양심보다 개인의 욕심을 더 중시하는 분은 사실은 주권자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투표 안 해주시는 게 맞아요. 솔직히 본인이 본인을 봤을 때. 오늘 나 이번에 투표하러 가봤자 분명히 우리 아파트값 올려준다는 사람 뽑을 것 같아. 그럴 땐 좀 참으시는 게 맞아요. 왜냐? 주권에 행사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투표 날은요. 여러분의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는 날이에요. 그게 단순히 누구 뽑는 날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부터 우리 국민들이 교육이 안 돼 있다니까요. 민주주의를 우리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라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각을 잘 못했습니다. 경험의 시간이 없었어요. 교육의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는 날이에요. 나라를 위해 진짜로 고민하시고 가서 그날 나라를 위해 누가 우리 지도자가 되는 게 옳다 하고 정하는 날입니다. 이거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분명히 내가 그날 가서 깽판 칠 것 같다 그러면 참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가서 신성한 주권의 행사를 망칠 것 같다 그러면 참으시는 게 그분이 애국자죠. 이런 사고 하실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괜히 너는 깽판 칠 것 같다 가지 마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권을 방해하는 거죠. 남의 주권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생각해 보면요. 막 어려운 이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제가 이 짧은 글 안에 넣을 말을 다 넣어놨어요. 글이 또 있네요. 아주 짧진 않은데 한 장 더 있죠. 네. 자, 개인적 욕심만 중시하는 사람은 진정한 주권자가 못 되고요. 그런 사람은요, 국민이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참맛을 보지 못해요. 지금 사실 자신이 어느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야 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나 살기 좋은 사회면 됐지 민주주의라는 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런 자각이 없으신 거니까.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걸 남에게 베풀고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말자는 홍익인간 이념이야말로 진정한 양심의 명령입니다. 양심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세요. 이 명령을 저버린 주권자는요, 분명히 나는 당하기 싫은 일인데 남한테는 가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투표를 하고 뭔가 결정을 하시는 건 여러분 주권의 행사 아닙니다. 그거는. 이 명령을 저버린 주권자는요, 국민의 배신자이며 이 명령을 저버린 정당과 정부는 국민의 공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탄핵도 당하고 국민이 소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국회의원은. 양심의 명령을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권의 행사입니다. 자, 이게 지당한 말이죠.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지당한 말인데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평생 목숨 걸고 연구해서 알아내서 이 국민들한테 전 인류에게 알린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만 아시면 우리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데 무슨 이론적으로 더 알아야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민주시민이여 주권을 행사합시다. 양심을 지킵시다. 오직 양심에만 복종합시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판단하고 실천합시다. 우리가 권력에게 복종하는 이유는요, 근원적인 건요, 권력이 나를 잡아가두고 나를 처벌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건 욕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사실. 살고 싶어서. 민주시민은요, 우리가 이 나라에 복종하고 권력에 복종하는 이유는요, 그게 양심에 맞기 때문이에요. 국민 모두한테 이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민주시민 올바른 주권자는요, 자기의 양심에만 복종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양심에만 복종해. 그래서 논어에 진정한 지사, 진정한 뜻을 품은 선비는요, 자기 목이 잘려서 도랑에 벌어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뜻 있는 선비의 뜻을 뺏을 수는 없다. 아니 자기가 나는 내 양심에만 복종하겠다는데 그걸 권력자가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못 막아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진짜 뜻을 품은 선비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런 분들이 정치해 주시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이라 하더라도요. 아니 이런 당연한 자각. 나는 내 양심에 복종할 거야. 민주사회면 그거를 보장해 주는 사회가 민주사회야. 이 정도 자각만 있어도요. 우리 이 삶이 개인의 삶이 달라질 거고 이 사회가 분명히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자각은 우리가 하고 삽시다. 권력자가 이건 뺏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권력자가 만약에 이걸 뺏으려고 덤비면 그 권력자는 빨리 끌어내려야 돼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빨리 끌어내려야 돼. 그건 하루가 급해. 빨리 끌어내려야 돼. 왜냐? 수많은 국민들한테 해를 끼칠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건 빨리 끌어내려야 돼. 정치인이 국민의 이익을 배려하지 않는 순간 이미 정치인이 아닙니다.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주인이 여럿이다 보니까 이 나라 국민들, 즉 주권자들 전체가 합의를 봐야 끌어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 개인의 사견이 이 사견만 가지고 끌어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국민적 합의를 빨리빨리 봐서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탄핵도 하고 소환도 할 수 있는 제도, 이런 제도, 공정한 제도가 갖춰져야 됩니다. 더 정밀하게. 그래야 민주사회는 이 제대로 된 어떤 궤도에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당한 얘기죠.
막연히 국민 소환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민주주의가 원래 이런 거니까 이런 제도가 갖춰져야 된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다 이런 이 철학적 원리의 근거에서 굴러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얘기는 안 해주고 현상만 얘기해줘요. 지금 이런 현상 가지고 이거 짜증나죠? 고칩시다. 근데 왜 짜증나는지도 모르고 고치자고 덤비면요, 또 속아요. 여러분은 그게 정당한 주권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건데도 여러분 또 속아서 도장 찍어준다고요. 당장 짜증난다는 이유로.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고 우리가 노예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장 뭐 들어주겠다. 당장 집값 올려줄게. 당장 너 부자 되게 해줄게. 이 말에 속아서 주권을 넘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넘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거의 넘긴 형국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우리가 명심합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주권의 대리인에게 우리가 주권을 행사해서요, 진짜로 우리의 대리인이 돼줄 사람들한테 권력을 맡깁시다. 어차피 우리가 통치할 거 아니면 진정한 대리인을 잘 골라서 맡깁시다. 이게 우리 지금 투표죠. 선거죠. 양심 경영의 전문가가 아니고서 누가 국민의 양심을 구현하려고 노력할까요? 국민이 주권을 지닌 이래 진정한 주권자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은 모두 양심 경영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의 정치를 피할 수 없다고 볼 때 결국 정치의 성공 여부는 양심적 리더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양심적 시민이 돼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 우리가 믿고 맡길 경영자, 리더를 못 찾았을 때 양심 정치는 구현되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양심적이라 하더라도 이 나라 전체 경영이 엉망이면요, 결국은요, 양심 지키던 사람도 결국 못 지키고 다 무너집니다. 왜냐, 이 사회에서 혼자서 양심 지킨다는 건요, 어려운 일이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양심을 지키고 살아도 이 사회가 엉망이면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자기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올바른 양심을 펼칠 수 없게 되죠. 아주 방어적인 양심밖에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가 양심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하는 한에는 모두가 다 같이 공멸하는 구조다 하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양심 지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들으시고 오케이 양심하고 직장에 나가서 몇 번 지적받고 나면 위축됩니다. 너 자네만 왜 혼자 튀어? 그러면 너만 살려고 그래? 너만 천사냐? 그러면 이게 위축돼요. 괜히 양심적으로 하려다가 내가 이 사회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양심을 추구해주지 못하면요, 선량한 시민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이 양심 지킴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리더를 뽑고 올바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양심 경영 전문가를 리더로 뽑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리더를 만나면 진정으로 국민을 주권자로 대접하는 민주주의를 누리게 될 것이며, 사리사욕만 추구하는 비양심적 리더를 만나면 국민은 착취당하게 됩니다. 개돼지 된다. 개돼지만 좀 억울한데요. 다른 동물들도 많은데 개돼지가 요즘 뭐 이렇게 써야 다들 쉽게 뭔 말하는지 아시니까. 지나간 역사가 이걸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철인 정치 합시다. 철학과 나온 사람이 정치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성을 정말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는 얘기고, 동양의 왕도 정치, 진짜로 국민들의 양심을 구현하는 걸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왕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결국 요즘 말로 하면 양심 경영 전문가를 리더로 뽑으면 된다. 그럴 때만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 양심을 존중하는 리더가 아니고선 절대로 민주국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마음만 조금 위로해줘도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국민한테 조금 훈훈한 모습만 보여줘도, 식판만 혼자 들고 있어도 국민들이 막 그렇게 좋아하고, 커피 혼자 타 먹어도 그냥 좋아하고. 아니, 국민의 마음이 이래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국민의 양심까지 돌봐주면요, 국민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언제까지 미룰 거냐 이거죠. 그러면
국민들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더 근원적인 걸 요구하셔야 돼요. 국민 모두를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라. 우리가 진짜로 지지해 주겠다. 이렇게 깨어서 좀 이렇게 협상을 해야지 이 주권자가 이 눈에 하트 그리고 계시면요. 이 정부 입장에서는 없던 욕심도 생깁니다. 우리가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다 지지해 줘요. 이게 올바른 상태가 아니에요. 히틀러가요. 엄청난 지지 속에서 독일을 말아먹었습니다. 국민들의. 그때 국민들이 다 팬심으로 봐줬기 때문에 뭘 하자고 해도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히틀러를 믿는다. 이런 마음으로 지지해 주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홍위병들이 모택동을 바라보는 그 하트 품은 눈으로 이 중국이 역사가 후퇴했습니다. 문화혁명을 통해 엄청난 후퇴를 겪었습니다. 제가 지금 정부를 나치나 어디 거기에 비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국민이 깨어있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항상 참혹했어요. 역사적으로. 깨어있어요. 올바른 정부는 국민을 깨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나를 좋게 봐준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래서 유명한 동양의 그런 짧은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나는 기쁘고 어떤 도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가 나를 욕해서 난 좋아하지 않고 나를 좋아한다고 칭찬했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고 욕한다고 싫어하지 않는다. 진짜로 선한 사람이 나를 욕하면 그때 싫고 겁나고 진짜로 선한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줄 때 기분이 좋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고 그냥 기분 좋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리더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기쁜 거고요. 양심적인 사람들이 꾸짖을 때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빠의 마음, 팬의 마음으로 이 국민들이 돼야 옳은 거다라고 부추기는 세력이 있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셔도 국민들이 이 상태면 이 나라는 좋은 결과를 못 낸다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청문회 하면서도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등용하고자 하는 인재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 정당한 비판을 하려고 해도요. 니네 적폐야라고 지금 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페북에 살짝 그런 얘기 올리기만 해도 달려요. 저희가 그런 거를 계속 삭제하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지. 달립니다, 바로. 뭐 하는 자식들이야. 너네 지금 자유당이지 하고 바로 달립니다. 너네 적폐지 하고. 감히 우리 대통령을. 이건 조선시대보다 더한 이런 소리를 하는 그런 정신을 살짝 놔버린 국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권자임을 망각한 국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같은 주권자로서 깨어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깨어납시다. 왜냐? 저만 깨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만 깨어 있어서는 안 돼요. 국민이 다 깨어나야지 민주사회가 오는 거지 소수의 깨어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희는 다시 그런 싫은 소리 들을 각오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납시다. 우리가 주권자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뭐 5년 살고 맙니까? 이번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5년 살고 말 겁니까? 우리 자손들까지 올바른 정치 제도 하에서 살게 하려면 우리부터 깨어납시다. 이 땅에 올바른 정치 풍토 만듭시다. 그 내용은 양심 정치여야 됩니다. 요걸 우리가 꼭 같이 자각했으면 합니다. 제 책을 그런 취지에서 낸 거고 잘 이해해 주시려고 보고요. 또 이런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난 대선 때 계속 주장했던 어승양, 어차피 승리는 양심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런 자부심은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뭐 별게 아니라 확신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 양심 정치가 분명히 들어설 때가 됐다. 우리 국민들 그만큼 고생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고생을 빨리 우리가 마무리 짓고 지금 정부가 잘하길 바라요. 그래야 지금 정부가 비상한 힘을 끌어내서 있는 힘 없는 힘 끌어내서 국민들을 살만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정권에서 점점 더 나아지는 세상이 올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분명히 양심을 배제하고 문제를 풀어갔을 때는 양심의 잣대가 흔들려 버리면요. 국민들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요. 잣대가 흔들리는 그 정책을 보면 분명히 압니다. 기준이 뭐야? 이때는 남을 비판할 때는 이 기준으로, 자기들을 문제를 해명할 때는 또 다른 기준으로,
벌써 이 잣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는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부가 반드시 이 땅에는 들어서야 된다. 그리고 그 역할은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꼭 한다, 안 한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무조건 준비해야 된다. 왜? 아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지 잣대가 흔들리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준비할 수는 없어요. 잣대가 흔들리는 걸 보고 찜찜해하는 분들로도 준비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잘못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분명히 더 나은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양심 정치가 아주 쉬운 말로만 돼 있어요. 이 책이 쉬워요. 읽으시면 정말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쉬운 말로만 돼 있지만 다 읽고 나시면 가슴에 분명한 잣대가 서실 거예요. 이게 올바른 정치지 하는. 온 국민이 그 같은 잣대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이 양심 정치 그리고 양심 문화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일조했으면 좋겠고 지금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분명히 힘있게 이 사회에 이거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들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만의 길을 걸읍시다 하는 거죠. 우리만의 이 길은요. 양심 문화를 전파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화가 전파되지 않으면 국민이 양심을 원하지 않으면 절대 이 나라에서는 양심 정치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게 하는 건 이제 우리 몫입니다. 이걸 원하게 해야 돼요. 원하게 하지 못하면 이 물건 못 팝니다.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못 팝니다. 국민이 원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소소한 부분보다 국민이 진짜 양심 정치를 원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양심적인 삶으로 바꿔가면서 다른 국민들한테도 양심 문화를 원하게 만들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